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식품가공기능사 10년치 기출문제 600개 중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05년 4월 3일 기출문제가 정답입니다. 1번. 자, 호화전분의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온도는 2에서 5도입니다. 2에서 5도. 자, 2번. 동물의 사후 자가 소화 현상을 가공의 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새우젓, 젓갈류입니다. 젓갈류. 자, 3번. 지질 정량을 할 때 사용되는 추출기의 명칭은 속슬렛이라도 하죠. 속슬렛 추출기. 4번. 유지를 고온으로 가열하였을 때 일어나는 화학적 성질의 변화 중 옳지 않은 것은 요오드가가 증가한다. 이게 아닌 겁니다. 5번. 탄수화물의 성질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소화되어 가열된 다음은 팽윤 과정을 거쳐 젤화라고도 하죠. 겔화된다. 6번.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비타민의 전구 물질은 에르고스테롤입니다. 이 에르고스테롤이 비타민 D가 되는 겁니다. 7번. 수중의 호기성 미생물의 증식이나 호흡에 의해 소비되는 산소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입니다. BOD. 자, 8번. pH 변화에 따라 색깔이 크게 달라지는 색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 산성일 때 적색입니다. 산적 기억하세요. 9번. 명태 고깃불 제조 시 냉동에 의한 단백질의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드립의 생성량을 늘리도록 한다. 줄여야 하는 겁니다. 10번. 유지의 자동산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토코페놀을 첨가한답니다. 토코페놀. 유지의 자동산화를 막는 방법은 토코페놀을 첨가하는 겁니다. 자, 11번. 우유 단백질의 주성분은 카제인입니다. 카제인. 꼭 외우세요. 카제인. 자, 12번. 감미 물질인 것은 자일리톨입니다. 자일리톨. 오탄당이죠. 13번. 다음 중 다당류와 거리가 먼 것은 메가당입니다. 메가당. 자, 14번. 소화효소와 기질과의 관계가 바르게 한 것은 레닌이 카제인입니다. 레닌을 넣어서 카제인을 응고시켜서 치즈가 되는 거죠. 자, 15번. 채소류에 존재하는 클로로필 성분이 페어피딘으로 변하는 현상은 어떤 경우에 더 빨리 일어나는가? 조리 과정에 사용되는 물에 유기산이 함유되었을 때. 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문제가. 16번. 두부 제조 시 콩의 글로불린 단백질이 변성을 하여 두유가 두부로 응고되는 변성은 무엇에 의한 변성인가? 염류입니다. 염류. 17번. 식품 중에 단백질 정량법은 켈달법. 18번. 조회분 정량 시 시료의 회화 온도는 550에서 600도씨입니다. 19번. 어류 비린내 주성분은 트리메틸아민입니다. TMA. 트리메틸아민, TMA. 이건 해수어. 그 다음에 담수어는 피페리딘입니다. 따로 외우셔야 합니다. 20번. 비효소적 갈변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pH를 7 이하로 낮춘답니다. 21번. 대장균 검사 시 최확수, MPN이죠. 최확수가 110이라면 검체 1리터 중에는 얼마의 대장균 어쩌고 10배, 1100입니다. 22번. 단백질의 부패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비타민 아니죠. 단백질이 부패하면 아민이 되는 거예요. 23번. 과자나 빵류 등의 부피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인 것은 팽창제입니다. 팽창제. 24번. 식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변비입니다. 변비. 자, 25번. 신체에 감염될 경우 열이 단계적으로 올라가 38에서 40도씨에 이르면 2, 3주 지속되다가 열이 내린다. 이러한 발열 현상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염병을 파상열이라고 합니다. 파상열. 자, 26번. 경구 전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잠복기가 매우 길답니다. 잠복기가 매우 길다. 27번. 체독증의 원인이 되는 기생충은 십이지장충, 구충입니다. 체독증, 구충. 28번. 염기성 황색 색소로 값이 싸고 열에 안정하고 착색성이 좋아 과자, 면류, 단무지, 카레가루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합성 착상료는 아우라민입니다. 아우라민. 꼭 외우세요. 아우라민. 29번. 아트로핀 독소를 생성하는 물질은 미충항이 풀입니다. 30번. 어류의 사후 변화와 관계가 없는 것은 합성입니다. 31번. 식품 변폐의 원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압력이에요. 32번. 기생충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건강장애 현상이 아닌 것은 항생제 내성 증가. 이게 아닌 겁니다. 33번. 식품 관계자가 화농성 질환이나 후두염에 걸린 후 만든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되었다면 원인 독성은 뭐냐? 엔테로톡신입니다. 엔테로톡신. 이게 황색 포도 상규균에서 나오는 게 엔테로톡신이에요. 자, 34번.
생선, 베이컨 등을 고농도 식염 중에 보존하였는데도 부패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다음 중 가장 관계가 깊은 균은 호염균입니다. 즉 고농도의 식염에도 나왔다면 호염균, 염균을 좋아하는 균이죠. 35번 식품위생검사 중에서 식품 첨가물이나 항생물질 등의 검사는 어디에 속하는가? 화학적 검사입니다. 화학적 검사. 36번 흰색 결정 혹은 결정성 분말로 맛과 냄새가 없으며 거의 없으며 치즈, 버터, 마가린 등에 사용하는 보존료는 대히드로초산입니다. 대히드로초산. 자, 37번 기생충난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야채 세척 방법은 흐르는 수돗물에 5회 이상 씻는다. 38번 다음 식품 첨가물과 그 첨가물의 분류로 잘못 연결된 것은 아스파탐, 산화방지제. 아스파탐은 뭐죠? 달달한 겁니다. 자, 39번 식품의 신선도 검사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램 염색입니다. 40번 대장균. 대장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포자 형성하지 않습니다. 41번 연 제품 제조 시 소금을 첨가하는 주 목적과 관계가 깊은 것은 제품의 탄력성 유지 때문에 소금을 넣는 겁니다. 자, 42번 시밍 기구의 조절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시밍 척 위치의 결정. 자, 리프터를 조절해서 위치를 잡고 제1 시밍롤을 조정하고 제2 시밍롤을 조절하는 겁니다. 척 리프터 시밍롤. 척 리프터 시밍롤 이렇게 오셔야 돼요. 43번 젤리 연구시 가장 적당한 pH는 pH 3에서 3.5입니다. 자, 식육 가공에 있어서 훈연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영양가를 높여준다 입니다. 자, 45번 과실류 저온 저장에서 저장고의 공기 조정을 변화시켜 저장하는 방법은 정답은 과실류의 호흡을 억제하여 증량 감소를 막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46번 연유의 예비 가열 조작을 하는 목적 중 틀린 것은 단백질 응고를 크게 할 목적으로 예비 가열을 하는 겁니다. 자, 47번 증발기에서 용액이 끓는 점은 증발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 중 용액이 끓는 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용액의 응축수. 그 속에 들어있는 응축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인 겁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자유수입니다. 자, 48번 식품 가공에서 사용되는 단위 조작의 기본 원리와 다른 것은 작업 순서입니다. 49번 산당화여 제조 시 녹말의 분해제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탄산이죠. 탄산. 이건 가스니까 아닌 겁니다. 자, 50번 우유의 표준화 시 기준이 되는 성분은 유지방이다. 유지방. 51번 증류는 어느 원리를 이용한 것인가? 비점의 차입니다. 끓는 점의 차로 증류를 하는 거죠. 52번 소세지나 프레스 햄의 제조에 있어서 고기를 케이싱에 다져 넣어 고기덩으로 결착시키는 데 쓰이는 기계는 스토퍼라고 하는 겁니다. 스토퍼. 53번 침체류를 담그면 숙성 과정에서 독특한 향기가 나며 소금의 짠맛도 순화되어 전체적으로 조화된 맛이 생기고 풋냄새도 없어진다. 자, 숙성 작용과 거리가 먼 것은 발열 작용입니다. 열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54번 식품 가공 장치 설계 순서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사용 물질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장치의 재료를 결정한다. 딱 봐도 아니죠. 자, 55번 자, 소프트 마가린과 하드 마가린의 물리적 성질을 차이가 생기도록 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냐? 이게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함량에 의해 소프트 마가린과 하드 마가린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56번 고기의 냉동에 급속 냉동이 가장 적합한 이유는 뭐냐? 얼음 결정이 작고 조직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자, 51번 토마토 통조림 제조 시 완숙한 토마토는 연화해서 육질이 허물어지기 쉽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을 넣으면 조금 단단하게 된다. 그 얘기 같죠? 자, 58번 연제품의 탄력 보강제로서 부적당한 것은 소르빈산입니다. 소르빈산. 59번 염장품에 있어서 식염의 삼투 속도에 관계되는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체 신선도가 떨어지면 식염의 삼투 속도가 빠르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 60번입니다. 감귤 통조림의 시럽이 혼탁되는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헤스페리딘의 작용 때문입니다. 헤스페리딘의 작용. 자, 다음은 8번째. 2004년 4월 4일 기출문제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식품의 클로로필 색소에 결합된 금속은 마그네슘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마그네슘. 클로로필. 식품의 클로로필. 마그네슘. 2번. 건성류의 요오드가는 130 이상입니다. 아마인류. 13번 캐러멜화와 관계가 깊은 것은 당류입니다. 캐러멜은 당이 타는 겁니다. 4번 비타민의 기능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체온 조절입니다. 비타민이 체온 조절하지 않습니다. 체온을 조절하려면 열량이 있어야 되고 열량을 내는 것들은 탄수화물, 그죠?
지질, 단백질 요 세 가지죠. 자, 5번 식품의 신선도 판정법 중 개인의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관능적 검사죠. 개인차가 많죠. 6번 팔에 김을 말리거나 양배추, 아스파라거스를 삶을 때 나는 냄새 성분은 디메틸설파이드입니다. 이 설파이드라고 하는 게 황이 들어있고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7번 다음 중 표준 필수 아미노산 분포도에 가까운 식품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옥수수랍니다. 옥수수. 다음 중 당류의 시험 방법은 펠링법입니다. 펠링법. 당류는 펠링법이에요. 자, 9번 두부를 제조하는 원료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염류에 의한 단백질의 변성입니다. 10번 검화가가 큰 유지는 저급 지방산이 많은 유지가 검화가가 큽니다. 11번 설탕의 구성성분이며 벌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당은 과당이죠. 12번 단백질의 열변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13번 우유 중에 카제인은 레닌에 의해 응고한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 치즈죠. 치즈. 14번 채소들의 영양상 일반적인 특징은 비타민 A, B, C가 풍부하다. 15번 골격과 치아의 구성성분으로 성장기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무기질은 칼슘이죠. 칼슘. 자, 16번 다음 중 유중 수적형 유화식품은 버터죠. 딱딱하네 버터, 마가린, 유중 수적형입니다. 17번 달걀 흰자나 납두 등에 젓가락을 넣었다가 당겨 올리면 실 뽑는 것과 같이 되는 이 형질 예사성이라고 합니다. 예사성. 18번 전하당의 성질을 설명한 것 중 가장 맞는 것은 관여하는 효소는 인버타제잖아. 인버타제. 전하당은 인버타제. 19번 유아액의 형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음 중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가장 작은 것은 기름 성분의 색깔이죠. 20번 다음 설명 중 맞게 설명된 것은 알파형의 전부는 V 도형의 X 회전을 보이고 베타형은 A, B, C 도형을 보인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20번 비교적 잘 변폐되지 않는 식품은 설탕이죠. 22번 인축의 창자 속에 존재하는 대장균군이며 음식물 오염의 지포는 에스테라시아속.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23번 곰팡이의 대사산물로 사람이나 가축의 어떤 질병이나 생리작용에 이상을 유발하는 물질은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 황색 포도 상구균에서 나오는 거죠. 아플라톡신. 120도에서 20도시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24번 발효가 부패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생산물은 식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효는. 25번 경구 전염병이 아닌 것은 결핵입니다. 결핵. 인수공통 전염병이죠. 26번 통조림 육제품의 부패 현상을 발생시키며 내열성 포자 형성군으로 통조림 제품의 살균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미생물은 클로스트리디움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27번 중간 숙주가 없는 기생충은 회충입니다. 외우세요. 회충. 회충은 중간 숙주가 없어요. 28번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유해 금속류가 아닌 것은 철분이죠. 철분. 29번 가열에 의해 예방이 어려운 식중독은 포도상구균이다. 포도상구균. 이게 끓인다고 해서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균은 죽어도 이제 이게 아플라톡신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30번 다음 중 보고독의 주성분은 테트로도톡신. 31번 인간의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심신의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최대의 안전량을 나타내는 것은 인체 일일 섭취 허용량입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인체 일일 섭취 허용량 ADI. 32번 화학성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감미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슈크로스입니다. 슈크로스. 33번 안식향산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방부제로 이용된다. 안식향산은 방부제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34번 해산 어류를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아나사키스입니다. 아나사키스. 35번 감염형 식중독에 속하는 것은 장비브리오 식중독입니다. 장비브리오 식중독. 자, 36번 단백질 식품의 부패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 과산화 물가입니다. 과산화 물가. 37번 피펫의 멸균에 가장 적당한 방법은 건혈멸균법입니다. 건혈멸균법. 38번 통조림의 세균 발육 여부 시험법은 가온 보존 시험법입니다. 가온 보존 시험법. 39번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고 교질상의 미각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첨가물은 호호료입니다. 호호료. 40번 우유의 검사 방법 중
밥콕법은 어떤 검사인가? 우유의 지방을 알기 위해서 밥콕법을 쓰는 겁니다. 자, 41번. 승화 현상을 이용한 건조법은 동결건조법이죠. 승화라고 하는 건 고체가 액체로 되지 않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되는 걸 승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42번. 가열살균에 의하여 장기간 저장성을 가지는 제품은 통조림이죠. 43번. 식품 조직의 파괴가 적고 보존성이 좋으며 향미 성분의 보존성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용화가 늘고 있는 건조 방법은 동결건조기입니다. 동결건조기. 44번. 두유에 간수를 넣고 두부를 응고시키는데 가장 적당한 온도는 70에서 85도입니다. 꼭 외우세요. 75에서 85도. 45번. 식용 유지의 추출 용매로서 구비요금과 거리가 먼 것은 기화열과 비열이 높아 회수되지 않을 것. 이게 아닌 거래요. 46번. 삼과 팩틴의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은 포도와 오렌지입니다. 포도와 오렌지 팩틴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47번. 어육의 초핑 시 마찰열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단백질의 변성입니다. 1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단백질이 변성합니다. 자, 48번. 젓갈의 제조에서 원료를 부패시키지 않고 가장 알맞게 숙성시킬 수 있는 식염의 농도는 20에서 30%입니다. 20에서 30%. 자, 49번. 가당 농축의 제조 시 설탕이 포화되면 설탕이나 젖당의 큰 결정 생성에 의해 품질 저하를 초래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첨가하는 물질은 젖당 분말입니다. 젖당 분말. 자, 50번. 연합 작업의 주된 목적인 것은 자, 버터의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합 작업, 누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51번. 소세지 제품의 맛과 향 및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하여 결착제, 조미료, 보수제 등을 첨가하는데 이 보수제는 어떤 염료를 주로 쓰는가? 인산염입니다. 인산염. 소세지에 쓰는 보수제는 인산염이에요. 자, 52번. 버터의 제조 시 크림을 진탕하여 기계적 충격으로 지방구를 융합시켜 버터 알갱이로 만드는 작업을 교동이라고 합니다. 교동. 자, 53번. 식품 저장에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사선의 종류는 자, 베타선과 감마선이죠. 알파, 베타, 감마인데 이 감마선이 가장 강하고 두 번째 강한 게 베타선입니다. 그 중에서 감마선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자, 54번. 두부 제조 시 두유의 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탄산, 칼슘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55번. 연제품에 있어서 어육 단백질을 용해하여 탄력을 내는데 꼭 첨가해야 할 물질은 소금이죠. 소금. 56번. 염장의 이로운 점이 아닌 것은 탈색 방지입니다. 염장을 하면 다 탈색이 됩니다. 57번. 소세지의 빨간색의 유지 보존은 어떤 물질의 결합 때문인가? 미오글로빈과 아질산염의 결합입니다. 미오글로빈과 아질산염의 결합. 자, 58번은 생략하겠습니다. 59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마카로니는 주로 중력분으로 만든다. 마카로니는 강력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60번. 콩의 트립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콩을 발화시켜도 트립신 저해제는 감소되지 않는다. 감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자였습니다.